하지만 이 트릭스가 아직 이 하락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던가. 안녕하세요. 올바른 해외 선물 트레이딩 올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 지표,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확인할 때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 트릭스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 선물 시장에서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는 나스닥이나 골드처럼 추세가 잘 형성되는 종목에서는 상당히 활용도도 높고 정확도가 높은 보조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잘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매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릭스 지표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메타트레이더에서 사용할 때와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할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원래 이 트릭스 지표를 보면 이 메인선과 신호선이 함께 나오는 화면으로 나오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메타트레이더 5에서는 이 신호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트릭스를 활용하기 위해 일반 이동평균선 21선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먼저 이 트릭스 지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아가 보자면 트리플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로 트릭스에 표시되는 이 선은 가격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선이 아니라 가격을 말 그대로 트리플 3번 동안 평균을 낸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지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 속도를 계산해서 보여주는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격의 방향이 아니라 추세의 힘을 보여주는 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가격이 이 정도로 잠깐 흔들리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트릭스가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추세가 확 바뀔 때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트릭스의 기준을 0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위의 선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상승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0의 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즉 선이 위로 향하고 있다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하지만 이 트릭스 지표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신호가 늦게 나오거나 노이즈, 잘못되는 신호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트릭스를 사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은 먼저 이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 캔들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트릭스가 0의 선보다 아래에서 0을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건 상승 모멘텀이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차트도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21선 밑에서 위로 상승하고 그때 트릭스 지표 역시도 0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의 신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른 차트도 보자면 동일합니다. 0의 선 돌파, 20일 이동평균선, 캔들이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 포지션 진입. 그런데 이처럼 잠깐 조정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중간중간 있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트릭스가
상승을 하면서 0의 기준선을 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하락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하신 뒤 다시 양봉이 나왔을 때 다시 매수 포지션에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매도 포지션도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역시도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도 시장에서는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트릭스를 확인을 해서 0보다 위에서 아래로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이제부터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도 중간중간 조정 구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트릭스가 아직 이 하락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에서 익절을 하고 다시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하던가 아니면 매도 포지션을 더 들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 매매법에서 익절 라인은 이 이동평균선 캔들이 터치를 한다던가 트릭스가 반대쪽으로 급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익절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거나 트릭스가 0에 닿았을 때 익절, 그 후 포지션을 스위칭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20일 이동평균선의 밑에 있다가 캔들이 위로 돌파, 트릭스 지표도 다시 위로 상승. 이때는 매수세가 강해졌다가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떨어질 때 트릭스 역시도 0보다 밑으로 떨어지니 이때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스위칭.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면 이러한 구간을 발라먹을 수 있던 매매 구간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매매법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박스권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데요. 이 트릭스라는 것은 추세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0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가 거의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트릭스 신호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흐지부지하거나 잘못된 신호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횡보권 구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트릭스 매매를 활용할 때는 이동평균선과 같이 활용해서 가격과 트릭스가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였을 때 또는 확실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같은 추세가 살아있는 걸 보여줬을 때 이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릭스는 시도가 많은 보조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움직임을 걸러내고 시장에 실제 모멘텀이 생기는 구간을 찾는데 도와주고 있는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이며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셔도 좋고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트레이딩 올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